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병원과 약국, 요양병원 등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아있는 다른 장소보다 대중교통의 마스크 착용이 먼저 자율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미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의 코로나19 검사 의무 조치를 2달여 만에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 보건당국이 중국발 여행객에게 요구했던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은 폐지될 예정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2D 사진을 3D 모델로 바꿔주는 고성능 반도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현재 널리 쓰이고 있는 그래픽 처리 장치보다 1000배 가까이 속도가 빠르고 메모리 용량도 180분의 1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 발사 예정이었던 세계 최초의 3D 프린팅 로켓 발사가 기술적인 문제로 연기됐습니다. 미 우주 스타트업 렐러티비티 스페이스는 로켓 추진제 온도 문제로 발사가 연기됐다며 다음 발사는 우리 시각 12일 새벽 3시로 잡혔다고 밝혔습니다. 남미 에콰도르 정부가 갈라파고스에 불임을 유발하는 수컷 모기 10만 마리를 방사할 예정입니다. 수컷 모기와 야생 암컷 모기가 짝짓기에 알을 낳아도 부화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는 실험인데 댕기열과 지카 바이러스 등의 질병을 매개하는 이집트 순모기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9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89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3천여 명, 2주 전보다는 40여 명 많습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 사례는 1,883명, 해외 유입 사례는 7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43명으로 18일 연속 1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사망자는 2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4,081명입니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지 여부가 이르면 다음 주에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병관리청은 다음 주 중대본 회의를 통해서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과 약국, 요양병원 등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은 다른 장소에 앞서서 대중교통의 마스크 착용이 먼저 자율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 위원장은 정부 요청에 따라 대중교통에서부터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는 안을 검토한 결과 위원 대부분 해제해도 된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대중교통뿐 아니라 병원과 약국, 요양병원 등에서도 한꺼번에 마스크 의무를 풀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8일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 의무 조치를 2달여 만에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미 질병예방통제센터 CDC는 이날 중국발 여행객에 요구했던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DC가 구체적인 시행 일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로이터 통신 등은 오늘 10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올해도 첫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축구장 230개 면적을 태운 경남 합천 산불인데요. 이 같은 산불은 또 없어야겠지만 안타깝게도 산불이 발생했다면 피해를 줄일 요령을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혜윤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강풍을 만난 산불은 불티가 한 번에 최대 2km씩 날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에서 산불을 만나면 불길에 둘러싸일 위험이 큽니다. 안전하게 대피하려면 바람의 방향을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번지기 때문에 불을 등지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몸을 피해야 합니다. 불길에 휩싸였다면 이미 타버린 곳이나 숯불이 적은 곳, 도로나 바위 뒤로 몸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대피할 여유가 없다면 낙엽이나 나뭇가지 등 탈 것이 적은 곳을 골라 마른 풀을 긁어낸 뒤 엎드려 불길을 피해야 합니다. 주택으로 불길이 다가오면 문과 창문을 닫고 불이 쉽게 옮겨붙지 않도록 집 주위에 물을 뿌려줍니다. 가스나 기름통, 장작은 미리 치워둬야 합니다. 산에 인접한 지역에서는 평소 대피로와 대피 장소를 파악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등반객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반을 할 경우에 내가 이렇게 이 진행 경로상에 어떤 대피로라든지 또는 그 도로하고 인접한 하산 길들을 확인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주민 대피령이 발령되면 당국의 안내에 따라 지체 없이 대피해야 합니다. 연기가 많다면 마스크나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전국 곳곳에 산불이 잇따르면서 결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쓰레기를 함부로 태우지 못하게 행정명령을 내리고 산불이 자주 나는 곳에는 예산을 깎겠다고 나섰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싹 마른 낙엽은 말 그대로 불쏘시개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하늘은 희뿌연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올해 들어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194건으로 평년보다 1.5배 많습니다.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는 데다 기층이 불안정해 바람까지 강하게 부는 탓입니다. 특히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 부산물이나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산불을 내면 실수든 고의든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할 것이라며 소각행위 단속에 나섰습니다.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입니다. 올해 산불 피해 면적의 66%가 집중된 경상북도도 불법 소각 행위를 엄벌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산불이 잦은 기초자치단체에 예산 페널티를 주고 예방 실적이 좋은 곳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방안도 내놨습니다. 산불을 단속을 철저히 하지 않고 예방 활동을 철저히 하지 않음으로써 산불이 많은 나는 시군에 대해서는 도에서나 국가에서 주는 예산에 대해서 페널티를 매기겠다,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뜻으로. 정부와 지자체들은 직접 시장을 찾아 산불 예방 캠페인을 벌이는 등 대국민 홍보 활동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부에 이어 지자체가 꺼내든 강경한 산불 대책이 기후변화 속에 갈수록 늘어나는 산불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네, 유럽 곳곳에 1월 낮 기온이 무려 20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에 비해 따뜻한 겨울이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를 막아 압박하려던 푸틴의 동장군 전력이 실패했는데요. 날씨가 대규모 전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겁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역사 속 러시아는 강력한 무력을 지닌 장군이 등장해 나라를 지켰습니다. 바로 동장군입니다. 나폴레옹과 독일군의 진격을 막고 전세를 역전할 수 있었던 전략도 바로 동장군이 함께하는 청야작전입니다. 역사의 고비 때마다 러시아의 주 무기였던 한겨울 추위가 이번에도 도울 것이라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을 끊은 채 유럽에 맹추위가 닥치면 유럽이 결국 두 손을 들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거둘 것이라는 구상이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지난 겨울 유럽은 때이른 고온 현상으로 비교적 따뜻한 겨울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온통 흰 눈으로 가득 덮여 있어야 할 스키장에 눈은 거의 남아있지 않은 채 잔디가 고스란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곳곳의 스키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월 스페인은 25도를 웃돌았고 스위스 20.2도, 폴란드도 18.9도를 기록하면서 유럽 곳곳에서 역대 1월 1일 최고 기온 기록을 넘었습니다. 유럽의 이상 고온은 3년 동안 지속된 라니냐 영향으로 북대서양이 따뜻했고 또 이 때문에 유라시아를 가로지르는 기차 모양의 대규모 파동이 고기압을 유럽에 위치시켰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고온은 지난 1월 유럽뿐만 아니라 3월에 중국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중국 북방에 속하는 정저우는 무려 28도까지 올랐고 베이징도 23도를 기록해 2008년 이후 15년 만에 3월 초순 기온의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라니냐가 기후에 영향을 미치면서 러시아의 전쟁 전략이 차질을 빚는 등 기후변화가 세계의 흐름에 큰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남미 에콰도르 정부가 생물 다양성 보고로 여겨지는 갈라파고스에 불임을 유발하는 모기를 대량으로 풉니다. 에콰도르 국립공중보건연구원은 현지 시간 10일 갈라파고스 제도 산타크루스 섬 베아비스타 마을에 박테리아에 감염된 수컷 모기 10만 마리를 풀어놓을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에콰도르에서 6년간 연구해 개발한 불임 기술을 실험실 밖에 적용하는 것으로 수컷 모기와 야생 암컷 모기가 짝짓기에 알을 낳아도 부화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게 핵심입니다. 연구팀은 댕기열, 지카 바이러스, 치쿤구냐 등 질병을 옮기는 이집트 순 모기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새벽으로 잡혀 있었던 세계 최초의 3D 프린팅 로켓 발사가 기술적인 문제로 연기돼 우리 시간 12일 새벽 3시로 발사 시각이 다시 잡혔습니다. 미국 스타트업 렐러티비티 스페이스는 트위터를 통해서 로켓 2단의 추진제 온도 문제로 오늘 새벽 발사가 연기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렐러티비티 스페이스는 연료 탱크부터 엔진까지 로켓의 85%를 자체 개발한 3D 프린터로 제작했으며 로켓 연료로는 처음으로 액체 천연가스를 적용했습니다. 또 3D 프린터와 자동화 로봇을 이용해 부품 수를 기존 로켓의 100분의 1로 줄이고 제작 기간도 60일 이내로 단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람은 사진이나 영상을 보고 입체적인 형상을 떠올리는 게 자연스럽지만 인공지능에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국내 연구진이 평면 사진을 3D 모델로 매끄럽게 변환해주는 고성능 AI 반도체를 개발했습니다. 보도에 최소라 기자입니다. 기자의 모습을 구석구석 촬영하고 인공지능에 심층학습을 시켰습니다. 상하 좌우로 매끄럽게 돌려가며 볼 수 있는 가상인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인공지능이 만든 제 3D 모습입니다. 비율이나 색감이 저와 정확히 일치하는데요. 심지어 촬영되지 않은 정수리 모습도 인공지능이 상상해서 그려냈습니다. 사람이 평면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보고 입체적인 공간을 상상하는 원리를 모사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화면은 과감하게 버리고 관점이 바뀌어도 직전 모습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 부분은 정보를 재활용해 연산을 단순화했습니다. 툴을 통해서 사람이 직접 모델을 하나하나 이제 어느 좌표, 어느 패턴 이런 걸 직접 다 설정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는 사진에 나타난 물체의 색상이나 형태를 가지고만 이런 3D 렌더링 인공지능을 매끄럽게 구현할 수 있는 건 연구진이 개발한 고성능 인공지능 반도체 덕분입니다. 1초의 100여 프레임을 보여줘 버벅거리지 않는데 현재 널리 쓰이고 있는 그래픽 처리 장치보다 1000배 가까이 빠른 겁니다. 또 전력 소모도 26,000배 적고 메모리 용량도 180분의 1밖에 소모되지 않습니다. 기존의 CPU나 GPU로 가속을 하게 되면 속도도 저하되고 전력 소모가 아주 큰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AI에 특화돼서 AI를 빠르게 가속하고 저전력으로 연구진은 현재 알고리즘으로는 고화질 3D 모델 구현에 사진 100여 장이 필요하지만 알고리즘 최적화를 거치면 사진 4장만으로도 3D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기술은 3D 지도를 만들거나 현실의 물체를 메타버스에 옮기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네, 이처럼 최근 산업 전반에 걸쳐서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기술이 점차 늘고 있는데요. 이젠 요리에도 AI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쌀 품종마다 다른 쌀가루의 기름 흡수량을 AI가 신속하게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해 쌀가루 소비를 늘릴 수 있게 했습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쌀가루를 이용해서 만든 고구마 튀김. 겉보기엔 똑같지만 기름을 얼마만큼 함유했느냐에 따라 맛이 다르고 몸에 미치는 영향도 다릅니다. 흡유량이 더 적은 제품이 뭔가 좀 더 바삭거리기도 하고 과자 같은 식감 때문에 더 맛있게 건강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다양한 쌀 가공식품을 만들 때 어떤 쌀가루를 쓰면 맛이 더 좋고 몸에도 좋을까? 품종마다 다른 흡유량, 즉 쌀가루의 기름 흡수량을 알면 되는데 이걸 파악하는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해당 쌀가루로 직접 튀김을 하고 측정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 과정을 인공지능 AI에 맡겨봤습니다. 쌀가루 흡유량 예측 프로그램에 쌀의 아밀로스 함량과 쌀이 열에 익는 온도 등 4가지 요소를 입력하면 이 쌀가루의 흡유량을 바로 알려줍니다.
농촌진흥청 연구팀이 세종대학교와 함께 AI 알고리즘을 도입해 개발했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통계 기법보다 정확도가 19% 향상됐습니다. 쌀가루의 성분만 분석, 4가지 성분만 분석해서 AI에 입력하면 허브량을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제품 개발 기간도 단축하고 그다음에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쌀가루 허브량 예측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시도된 기술로서 국내 쌀 가공 기술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쌀 가공 산업에 도입할 수 있게 된 인공지능이 쌀 소비 촉진에 한몫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산업기술을 중국 업체에 팔아넘긴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회사 직원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삼성 디스플레이의 곡면 모서리로 이루어진 화면인 커브드 엣지 관련 기술을 중국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톱텍 전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톱텍 임직원 6명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하고 직원 2명에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톱텍 등 업체 2곳도 각각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기술이 산업부가 고시한 첨단 기술이라 공개 정보가 아니라 영업 비밀인데도 이를 중국 업체에 팔아 넘겼다며 유죄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4월 방미 일정에서는 우리 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반도체 지원법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정치권도 우리 기업의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법 개정안에 적극 협의하면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다음 달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회담에선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반도체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한 기업 기술 경영 정보 제출, 초과이익 환수 등 불평등 조항을 개선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 기업들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거나 예기치 못한 불확실성에 직면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미 간 긴밀히 소통해서 필요한 조치를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산업부 등 실무 차원에서도 양국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치권도 반도체 산업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우리 반도체의 세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적극 지원을 약속했고 보조금 지원과 세액공제 지원이 가장 많은 나라보다 적어도 버금가거나 더 높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가지고 민주당을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도 지난 1월 반도체 설비 투자 세액공제를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까지 상향하는 내용으로 한시 추가 공제율 10%까지 포함해 최대 35% 세액을 공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추가 지원 주장에 대기업 감세라며 난색을 표하던 더불어민주당도 반도체 수출 부진 등 상황이 악화하자 오히려 더 확대된 지원 정책을 검토하는 등 분위기가 바뀌며 여야 협의에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부분은 당당하게 바로 잡아야 합니다. 반도체를 포함해서 국가 경제의 미래가 달린 첨단 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여야는 오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소위를 열어 반도체 세제 지원안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오는 30일 본회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야는 기존 정부안보다 세액공제 혜택을 더 늘린 안을 포함해 다양한 가능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미국의 수출 규제 속에 올해 1, 2월 중국의 반도체 수입이 27%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강조한 반도체 등 핵심 기술 돌파를 위해서 중국은 당 중앙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빈 컨테이너가 거대한 성벽을 이루었습니다. 대형 화물차들이 짐없이 놀고 있습니다. 올해 1, 2월 중국이 방역 빗장을 풀고 재개방에 나선 뒤에도 수입은 10.2%, 수출은 6.8% 줄었습니다. 특히 첨단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 수입은 27%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와 지난해 10월 발효된 미국의 수출 규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1월엔 일본과 네덜란드까지 반도체 생산 장비 수출 통제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限制打压阻挡不了中国的发展，只会增强中国自立自强。 중국은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지난해 자급률은 25%에 그쳤습니다. 1280억 위안 규모의 우한 홍신 반도체를 비롯해 대형 공장 건설 프로젝트 중단도 속출했습니다. 샤오야칭 전 공업정보화 부장 등 책임자들이 줄줄이 문책당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중국은 이번 양회 기구 개편을 통해 당 중앙의 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강조한 반도체 등 핵심 분야의 기술 돌파를 직접 챙기겠다는 겁니다. 我们能不能如期全面建成社会主义现代化强国，关键看科技自立自强。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성급한 투자로 시행착오를 겪었던 중국. 이번엔 기술 자립에 1조 위안을 쏟아부어 사면초가 탈출을 시도할 거란 말이 들립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앞서 산불 관련 보도해드렸습니다만 특히 전남 지역은 극심한 가뭄으로 산불 위험과 함께 주민들의 고통이 큽니다. 그런데 한 회사가 농업용수를 끌어다 공장용수로 사용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고 하는데요. 김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곡창 전남의 젖줄 영산강에 발원지가 있는 담양의 농업용 저수지입니다. 남부지방에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상류는 이렇게 바짝 말라 있습니다. 담양댐의 저수율은 54.6%, 평년 대비 저수율 60% 미만이면 물을 주지 않는다는 계약에 따라 한솔페이퍼텍 용수 공급은 중단됐습니다. 한솔 제지 공장에 물 공급이 중단되게 되니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는 담양군 측 고위직 공무원이 3번이나 찾아와서 대화를 잘하는데 담양군 공무원의 자발적 행동은 아닐 것이고 그렇다면 과연 누구의 지시를 받아 찾아왔을까요? 이에 대해 담양군은 한솔페이퍼텍 노동조합에서 집회 신고를 해 상황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계약에 따른 물 중단에 개입할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저도 이제 공업용수 중단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협약에 의해서 공업용수를 중단하는데 군수가 해라 말할 그런 군수의 권한이 아닙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한솔페이퍼텍의 물 공급 계약은 올해 말로 아예 끝나게 돼 있습니다. 2023년까지가 계약 기간 만료이니까 그 계약 기간을 마지막으로 앞으로 향후 추후 더 계약을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70여 건의 불법 건축물이 적발된 데 이어 지난해 말 전라남도의 폐수 수질 검사에서 걸려 닷새 동안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도 한 한솔페이퍼텍. 한국농어촌공사는 주민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혀 지하수로 일부만 가동되고 있는 한솔페이퍼텍의 담양댐 농업용수 공급 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주목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갑오징어는 독특한 동공의 모양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강한 빛보다 아래에 있는 약한 빛들을 효과적으로 받아들여 주로 아래에 있는 먹잇감들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이러한 갑오징어의 동공을 모방해 눈부심 없이 원하는 대상만 또렷하게 볼 수 있는 자율주행 카메라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과학의 달인에서는 이러한 기술을 개발한 연구자 한 분을 모시고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